제가 우리 골드 멤버십 회원들에게 과제를 내드리기 전에는 항상 제가 사전에 조사를 해요. 조사를 하고 이거를 제가 내야 할지 말아야 할지는 이미 1, 2주 전부터 제가 미리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해놓은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대략적으로 한 60% 정도 조사를 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제가 원하는 방향대로 가준다면은 그 과제가 이제 수행하신 결과물로 인해서 100%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즉 여러분들의 그 과제 수행과 제가 결과물로 피드백 해드리는 점 이걸 합치면요 결국은 100%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김정훈님 반갑습니다. 좋은 사람님 반갑고요. 김종욱님 반갑습니다. 자,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개인적 사정으로 방송을 쉰다고 미리 말씀을 드렸고요. 참 이게 방송을 하루 쉬는 게 참 제게는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즐거움 중 하나를 잃는 거예요. 네, 아무리 뭐 현실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아닌 다른 지인들과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재미도 있지만은 근데 매일같이 여러분들과 습관적으로 방송을 하면서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제게 있어서 가장 엄청난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결국 이렇게 꾸준하게 성실하게 여러분들하고 하루하루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결국은 제 투자 성공, 저도 마찬가지로 투자 철학이 신이 아닌 이상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미생인 상태죠. 미생. 그 미생이 결국 완성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같이 많은 사람들의 지혜가 한데 어울려져야 한다 하는 겁니다. 빅토리아님께서도 저에게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네. 빅토리아님은 어떤 의미가 있으신가요? 네, 공부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공부시켜드리는 건가요? 아니면, 네. 자, 아무튼, 대용님 반갑습니다. 김연아님 반갑고요. 네, 우수님 반갑습니다. 네, 제이님 반갑습니다. 지금 한 45분, 45분 정도 계시는데요. 오늘 제목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 드릴까요? 마디빌러님, 저하고 와이프하고 요즘 매수욕이 번갈아 나와서 큰일입니다. 이게 근본적인 원인은 뭔 것 같아요? 마디빌러님? 이전에 상승장을 좀 놓친 거? 아니면 어떤 원인이 있어서 부부가 그렇게 투자에 대한 이런 열의를 보이는 건지 궁금합니다. 조급함. 왜 조급할까요? 자, 피에타님 반갑습니다. 자, 마디빌더님은 이전에 부동산으로 성공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피에타님 반갑고요. 네. 자, 이전에 부동산으로 성공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없어요? 그럼 조급하죠. 자, 저는 성공한 적이 많을까요? 실패한 적이 많을까요? 착실히 모아왔어요? 작은아빠님 반갑습니다. 오봉님 반갑고요. 자, 저는요 성공한 적이 더 많아요. 성공한 적이 더 많고 실패한 적은 아직까지는 없어요. 부동산에 실패한 적은 없고 기회비용이 날린 적은 있겠죠. 기회비용. 자, 어쨌든 간에 이 성공을 착실히 누적 포인트처럼 스타벅스 그 별 리워드 적립하는 거 있죠. 그걸 하는 것처럼 꾸준하게 차근차근 적립하다 보면은 여유가 생깁니다. 다른 건 없어요. 여유라는 게 생겨요. 그리고 시장을 좀 더 넓게 보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수십 가지 선택지 중에 과연 내가 어떤 걸 최적으로 선택하고 어떤 게 나의 자산 상승에 큰 도움이 될지 거기에 대해서 인사이트가 넓어지는 겁니다. 즉 제가 생각할 때는요 투자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거 바로 마인드 컨트롤이에요. 그 수많은 부동산 유튜브 채널이 실제 매물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자신이 없다. 두 번째, 저처럼 매일같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자신이 없다. 라는 겁니다. 결국 이야기할 소재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매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그냥 특히 또 그리고 이 사이클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책 잡혀가지고 결국은 본인이 실패할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걸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냥 중립적으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인터뷰하고 싶어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인터뷰. 자, 제가 찾아가거나 뭐 제가 있는 스튜디오로 초청을 해가지고 인터뷰하는 거. 그게 왜 좋으냐면요, 내 생각을 전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화면에
뭐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화자랄까요? 화자 스피커? 네. 하여튼 이 사람이 하는 개인적인 주관적인 견해일 뿐, 네. 본 채널의 방향성과 상관없다. 이 문구라면 넣으면 되거든요. 네. 그럼 욕하는 건요? 그 사회자를 욕하겠습니까? 아니면은 그 게스트를 욕하겠습니까? 게스트 욕한다는 거예요. 네. 결국 유튜브가 참으로 이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냥 일반 공중파 방송하고 비슷해진다. 네. 그냥 다 유퀴즈 온 더 블럭이에요. 여러분 재미가 얼마나 없지 않겠습니까? 유튜브는 개인 방송을 보는 그 재미인데 안 그래요? 개인 방송에 그런 묘미가 있는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자, 빅토리아님께서 수십 년 투자해왔으나 늘 정확한 분석 후 적절한 타이밍과 운이 관건입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네, 진엘님 반갑습니다. 좋은 사람님께서 주세님 말씀 듣고 집 정리 다 하고 대구 투자하려고 준비해놨어요. 원주가 하나 남았는데 손해보고 있는데 손해보더라도 정리해야 하나요? 매우 고민스러워요. 한 바퀴 더 돌리면 오를까요? 자, 좋은 사람님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소도시 투자 이제 하지 말아야겠죠? 네. 이걸 깨달은 것만 하더라도 본인의 인생에 엄청나게 큰 뭐라고 해야 될까요? 네. 앞으로 두 번 더 실수하지 않을 무언가를 얻어간 거예요. 공략 집중에 한 가지 해법을 찾은 거라고요. 원주요. 자, 마침 제가 원주를 켜놨습니다. 마침요. 자, 4억 1,500까지 올랐던 네, 원주 기업도시 팔던 집. 자, 원주 기업도시라는데 원주에 기업이 있어요? 대기업이 있어요?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좋은 사람님, 원주를 분석하고 투자를 하셨을 건데 원주에 무슨 장점이 있어서 투자를 한 겁니까? 저한테 이야기 좀 해주실래요? 여자 유튜버 말 듣고 무조건 오른다 해서 그 여자 유튜버 누구예요? 네? 주차삐까? 네. 여러분 생각을 잘 해보세요. 복귀를 해야 돼요. 내가 왜 원주를 매수를 했을까? 여기에 누가 큰 작용을 했을까? 무엇이 큰 작용을 했을까라는 걸 생각을 해보세요. 원주 기업 도시 둘레길 무슨 기업이 있는데요? 예? 원주에 무슨 기업이 있어요? 중소기업이요? 대기업이 있어요? 일자리 창출하는 대기업이 있냐고요? 뭐 있는데요? 원주에. 예? 그러니까 여러분 강원도 하면은 평창 또 어디요? 속초, 강릉, 원주, 춘천 이런 동네들이 생각이 나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도시는요 우리가 놀러 갈 때나 중요한 도시이지 지금 우리가 투자를 할 만한 도시가 아니라는 건요. 여러분 살고 싶으세요? 여기에? 살고 싶냐고요. 이 도시에 서울을 떠나서 이 도시에 거주를 할 자신 있으십니까? 없어요. 자신 있게 네 라고 하는 사람은 없다고요. 뭐 원주에 그거 있나요? 광물자원공사가 여기 있나요? 뭐 떠나가지고. 네. 자, 광역시 정도는요 여러분들이 살만해요. 왜? 서울과 뭐 차이는 나겠지만 그래도 없는 건 없어요. 있을 건 다 있다고요. 코스트코, 이마트, 네, 홈플러스, 롯데마트, 뭐 저기 뭐죠? 하나로마트 마트 다 있습니다. 롯백, 현백, 네, 한화, 갤러리아 다 있다고요. 네, 안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소도시는요 여러분들은 투자를 할 때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자, 원주, 춘천, 당지, 여순강 이런 데 투자하는 사람들, 전주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꽂힌 포인트가 바로 전세가율이에요. 전세가율. 그리고 깨끗한 혁신도시라는 개념 이런 거 등등. 그리고 원주에서 서울과의 접근성. 원주는요, 네, 원주는 강원도에서 가장 경기도와 가까운 곳입니다. 그러니까 경기도랑 맞닿아 있는 거예요. 네. 원주에서 한 1시간 만 가면은 경기도예요. 네, 경기도라고요. 이렇기 때문에 꽂히는 거예요. 부동산 대세 상승기 때 꽂히는 거라고요. 자, 2020년 9월부터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네. 근데 내가 팔려고 하니까 5천만 원 정도 올랐어요. 네. 근데 지금 여기에 내가 원주를 손해를 보고 있다 라고 하면은 언제 주로 들어갔을 확률이 높을까요? 2021년도에 들어갔을 확률이 높다고요. 2021년도. 자, 2021년도에 들어갔을 확률이 없습니다. 왜? 뒤늦게 투자를
실행을 한 거예요. 뒤늦게. 이거 제거 저거 제거하다가 원주가 뜬다. 앞으로 더 오른다. 라고 해서 들어갔다가 물린 거라고요. 그 케이스인데 지금 아마 제 생각은요. 한 2021년도 하반기에 사서 지금 한 6천만원, 5, 6천 정도 손해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손해보고 팔라고 말씀을 드립니까? 손해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손해요. 보고 팔지 마세요. 네, 그건 아닙니다. 네. 손해를 확정시키지 마세요. 왜 그러냐? 이 손해가 본인을 다시 열정이 불타오르게끔 하는 그 의지를 꺾는데 일조를 할 거라는 거예요. 네,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 부분이 딱 이거예요. 즉, 여러분, 그냥 눈 딱 한번 감고, 그냥 2년을 더 보유하면 회복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가만히 앉아서 그냥 참기만 하면은 본인이 잃었던 금액의 최소 절반은 회복을 할 건데, 그런데 그걸 못 참아서 그냥 손절친다? 그럼 확정 손해가 꽤 크게 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요, 본인이 지금 원주에 한 채만 갖고 있다. 그럼 한 채 갖고 계세요. 네. 그리고 대구에 투자하면 되잖아요. 네? 남는 돈으로 하면 된다고요. 조급하면 느껴진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여기서 투자금을 회수해야지 더 좋은 걸 산다 라고 할 수 있지만은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대구에서 한 번에 잭팟을 터뜨리겠다 이 생각을 머릿속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조급한 거라고요. 네. 근데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네,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손해를 확정 짓지 마시고요. 네, 그냥 참고 견디시고 남는 투자금, 여유가 있는 그 자금으로 그냥 대구에 본인이 그 여유 자금의 한도만큼 들어가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대구 투자가 하면은 얼마 벌지 못하지 않나요? 대구 말고 대한민국에 수십 개 도시가 있습니다. 안 그래요? 그 중에서 제가 5대 광역시 그 다음에 광역시급 도시 뭐라고 했습니까? 네, 광역시급 도시 뭐라고 했습니까? 네, 광역시급 도시요. 어디 투자해야 되죠? 네, 자, 청주, 창원, 세종. 네, 정확하십니다. 청주, 창원, 세종. 그리고 광역시 어디요? 대전, 광주, 대구, 울산, 부산. 이렇게만 하시라니까요. 이렇게 8개 도시만 해도 충분합니다. 네. 자꾸 여러분들이 나는 남들과 다른 외길 인생을 갈 거야. 독고다이야. 라고 해서 원주, 여순강, 군산, 당진, 춘천, 전주, 완주, 논산, 여러분, 공주까지, 거제까지, 안동, 김천, 구미, 이런 데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구미가 낫죠. 네. 근데 이렇게 자꾸 소도시까지 들어가잖아요. 진짜 빠져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자, 권율님, 네, 회원가입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자, 그동안 정보 주신 덕분에 당진 안 샀어요. 근데 포항 펜타시티는 샀네요. 네. 만약 방송 안 들었으면 당진, 원주, 거제 샀을 거예요. 그나마 포항만 사서 다행이다 싶어요. 포항은 언제 샀어요? 언제? 포항을 언제 샀어요? 네. 자, 우리 유리 오빠, 네. 포항은 언제 샀습니까? 네, 박상일이 반갑습니다. 네. 6082 반갑고요. 네, 좋은 사람님께서 그럼 한 바퀴 더 돌리겠습니다. 고민거리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